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글을 엄청나게 많이 또 빨리 쓰는 작가들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생각들을 그렇게 휙휙 글로 옮기는 걸까요? 사실 그분들 손가락 끝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의 비밀 병기 같은 기술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글을 써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작가, 경제평론가, 또 인기 드라마 작가까지. 분야도 다양하죠. 근데 이분들한테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을 말 그대로 폭발시켜주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강력한 도구를 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어는 알파벳 26개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에다가 한자는 또 수천 개나 되죠. 이 엄청나게 많은 글자들을 이 한정된 키보드에 어떻게 다 넣어서 효율적으로 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력 방식이 생겨난 겁니다. 일본어 입력 방식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마자 입력 방식을 쓴다는 거예요. 일본어 글자가 새겨진 자판, 그러니까 JS 카나 방식을 쓰는 사람도 소수 있고 오늘 우리가 다룰 방식은 더더욱 소수죠. 아니,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 자판을 안 쓰고 우리한테 익숙한 그 알파벳으로 일본어를 입력한다고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로마자 입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콘니치와를 쳐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발음 그대로를 영어 알파벳으로 치는 거예요. KONNICHWA 이렇게요. 그럼 컴퓨터가 딱 알아듣고 일본어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빌려서 간접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대부분이 쓰는 이 로마자 방식 말고 그 소수의 프로들은 대체 뭘 쓰는 걸까요?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바로 엄지 시프트라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의 철학 정말 간단하고 멋있어요. 손가락으로 말하듯이 타이핑한다 이거죠. 이 피아노 비유가 진짜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우리가 보통 타이핑할 땐 한 글자 한 글자 순서대로 따다닥 치잖아요. 근데 엄지 시프트는 그게 아니라 마치 피아노 코드를 잡듯이 여러 손가락을 동시에 아주 자연스럽고 리드미컬하게 눌러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엄지 시프트가 뭐냐? 원리는 이래요. 키보드에 있는 키 하나하나가 글자 하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무려 3개의 다른 글자를 품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3개 중에 뭘 꺼낼지는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우리 양손의 엄지. 이 엄지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키를 그냥 툭 누르면 타가 나와요. 근데 똑같은 키를 왼쪽 엄지랑 같이 거의 동시에 탁 누르면 태가 나오고요. 오른쪽 엄지랑 같이 누르면 토가 나오는 식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키 하나랑 왼쪽 엄지냐 오른쪽 엄지냐 이 조합으로 완전히 다른 글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한 번 쳐서 한 글자를 완성하는 방식이고 엄지 시프트가 미친 듯이 빠른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엄지 시프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데 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전문가용 도구로 남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엄지 시프트는 꽤 오래전인 1980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어요. 후지츠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아시스라는 워드 프로세서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게 처음부터 전문가용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그 뒤로 후지츠 PC에서도 지원이 됐고 나중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정보처리 기술 유산으로까지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태생부터가 누구나 쓰는 도구가 아니라 최고의 효율을 원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기술이었던 거죠. 근데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 빠르고 좋으면 왜 다들 안 쓰는 거야? 왜 나만 몰랐지? 그쵸?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 그러니까 단점들이 있습니다.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죠. 손이 정말 편하고 한번 익히고 나면 와, 진짜 생각하는 속도 그대로 글이 써진대요. 근데 단점이 이 장벽이 너무 높아요. 처음 배우는 한 달이 진짜 지옥 같아서 대부분 거기서 포기한답니다. 게다가 이걸 제대로 쓰려면 전용 키보드가 있어야 하는데 구하기도 어렵고 일반 키보드에선 또 따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대중화가 딱 막혀버린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볼까요? 엄지 시프트는요, 결코 오래된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편리함 대신에 최고의 궁극적인 성능을 택한 그런 전문가용 튜닝카 같은 거예요. 모두를 위한 기술은 아니지만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은 기꺼이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도구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 세상은 대부분 이만하면 됐지, 충분히 좋잖아 하는 걸로 만족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최고의 효율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어려운 길을 가고 완벽한 도구를 찾아 헤매는 건 어쩌면 이제는 사라져가는 어떤 장인 정신 같은 걸까요? 이 엄지 시프트라는 작은 키보드 이야기가 우리가 쓰는 도구와 기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